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에 갑자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막 수십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BJ 보야파티의 비트코인 낙관론이라는 자료 이거 여러분이 또 공유해 주셨는데 이걸 중심으로요. 이게 그냥 투기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건지. 네, 안녕하세요. 그때 팬데믹 터지고 나서 돈이 엄청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팽창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자산이 과연 내 돈을 잘 지켜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던 때였죠. 이 자료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기술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화폐의 역사나 본질, 이런 좀 더 큰 틀에서 보려는 시도예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비트코인이 가진 잠재력이 뭐고 이게 왜 여러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인 사토시 나카모토, 이 익명의 인물 이야기도 참 흥미롭고요. 맞아요.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보죠. 자료 보니까 어떤 중앙 권력 없이 디지털상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가치를 주고받으려는 시도. 이게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요. 이캐시니 해시캐시니. 네, 시도는 많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죠. 가장 큰 게 뭐냐면 디지털 희소성이랑 신뢰 문제였어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파일은 복사가 너무 쉽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희소한 가치를 만들 거냐, 또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 세상에서 뭘 믿고 거래하냐, 이 두 가지가 큰 벽이었죠. 복제 문제랑 신뢰 문제. 그렇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여기서 진짜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이라는 일종의 컴퓨터 계산 경쟁. 이걸 통과해야 거래를 기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기여한 사람한테는 채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딱 결합시킨 거죠. 이게 바로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도 개인끼리 안전하게 가치를 주고받는 걸 가능하게 했고요. 컴퓨터 과학에서 오랫동안 풀기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여러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실에 합의할 수 있나 하는 비잔틴 장군 문제, 이걸 실질적으로 풀어낸 혁신이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결책에다가 경제적인 보상까지 합쳐서 신뢰 문제를 풀었다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그럼 이 기술 덕분에 비트코인이 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심지어 금이랑 비교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비트코인이 그냥 디지털 금, 이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라는 거예요. 금도 희귀하긴 하지만 지구 어딘가에 더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추정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프로그램 코드로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 딱 못 박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 네. 거기에다가 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휴대하기 편하고 또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갤 수도 있잖아요. 분할 가능성. 그리고 어떤 정부나 기업이 함부로 막거나 검열하기 어려운 검열 저항성. 이것도 큰 장점으로 꼽아요. 물론 단점도 이야기해요. 역사가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오염된 코인이라고 해서 불법 자금에 쓰였던 코인은 거래소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는 문제처럼 완벽하게 다 똑같이 취급되진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대체 가능성 면에서는 금보다는 좀 못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지적도 하고요. 그렇군요. 장단점이 다 있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로 당장 가게 가서 물건 사기는 어렵잖아요. 변동성도 너무 크고 어떻게 이게 화폐가 되냐 이런 비판 많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화폐가 단계를 밟아서 진화한다고 설명해요. 그냥 갑자기 뿅 하고 화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계요? 어떤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희귀하거나 예뻐서 사람들이 모으는 수집품 단계에서 시작해서 그게 점점 가치를 인정받으면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쓰는 교환의 매개체가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상품 가격을 이걸로 표시하는 회계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딱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과정 중이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피자 두 판 사건 있잖아요.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사 먹은 거. 그게 바로 이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보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치른 그런 상징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변동성이 큰 거는 이 초기 단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변동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자료에서 보니까 가격이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하던데요. 과대 광고 사이클이라던가 반감기 효과 같은 거요? 이건 뭔가요? 네, 그 보야파티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마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흔히 보이는 같은역 과대 광고 사이클 있잖아요. 그걸 좀 닮았다고 봐요. 막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거품이 꺼지고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각 사이클을 거칠 때마다 참여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소수의 기술 전문가들, 뭐 사이퍼펑크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초기 투자자들, 그 다음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렇게 참여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드러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리고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약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량을 확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마치 공급 충격처럼 작용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사이클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반감기가 공급을 줄여서 가격에 영향을 준다. 재밌네요.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 하면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환경 문제, 그러니까 에너지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아니면 아유 저거 너무 비싸서 이제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자료는 언급을 하는데요. 에너지 문제는 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금 캐는 데 드는 에너지나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시스템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랑 비교해야지 비트코인만 콕 집어서 너무 많이 쓴다고 하는 건 좀 편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버려지는 잉여 전력을 쓴다거나 점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측면도 봐야 한다고 하고요. 너무 비싸다는 거는 사실 1비트코인 가격만 봐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서 아주 작은 단위, 사토시라고 하죠. 이걸로 살 수 있으니까 단위 편약일 뿐이라고 지적해요. 아, 1비트코인이 아니라 아주 작게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자료에서도 진짜 조심해야 할 실제 위험 요인들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프로그램 자체에 혹시 모를 치명적인 결함이 나중에 발견될 가능성. 이건 낮지만 0은 아니니까요. 또 어떤 강력한 국가가 작정하고 비트코인을 아예 금지하거나 엄청난 규제를 가할 수도 있고요. 채굴이 점점 소수의 거대 기업한테 몰리는 그런 중앙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코인 맡겨놓는 거래소 같은 데가 해킹당할 위험도 늘 있고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올린다거나 하면 위험자산 전반에 충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와, 정말 장점부터 위험 요인까지 되게 깊게 다루네요. 오늘 이 BJ 보야파티의 주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 비트코인을 단순히 뭐 기술이나 투기 대상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화폐가 뭔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큰 역사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금의 전체 시장 가치 지금 한 10조 달러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 도달한다면 비트코인 하나당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뭐 6억, 7억?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 하더라고요. 네, 물론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불확실성도 엄청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던지는 메시지는 꽤 담대해요.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허락이나 신용평가 없이도 그 자체로 가치를 증명하고 담보로 쓰일 수 있는 뭐랄까 순결한 담보, pristine collateral, 압류나 동결 위험이 거의 없는 최상의 담보물로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근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거죠. 순결한 담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말이죠, 먼 미래에 각국 정부들이 더 이상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 경제 시스템,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